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이어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22년 전 남북 정상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두 손을 굳게 잡았던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개회사를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궂은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축사를 해주시는 우상호 당대표님,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귀빈들께 주최 측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평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1971년 제7대 대선부터 4대국 안전보장론과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나타난 것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김대중 정부의 4대국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실리와 균형의 바탕을 둔 국익 중심의 한반도 전략의 금자탑이었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현 시점에서도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국제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미중 갈등 및 경쟁의 심화 등의 이슈들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판단과 심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와 세미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판단과 전략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과 학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을 맞았지만 2000년 그때의 간격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오랜 경제 제재 조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자위권을 주장하며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핵실험도 재개할 징후를 보이고 있어 이런 도발 행위는 국제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강경 대응을 한다고 천명하겠어 남북 간에도 강대강의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도 오랫동안 단절되고 민간 단체들의 인도적 대북 협력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미국과 중국의 산업, 통상, 기술, 안보 등의 대결로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열전 상황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국과 강대국들이 약소국과 빈국들과 백신과 치료약을 국제협력 차원에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부국과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강대국의 약소국을 지배하고 정복하던 과거와는 달리 평등하고 평화롭게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22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과거 동족 전쟁을 했던 적대감과 이념적 갈등을 넘어 남과 북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하면서 평화 통일의 길을 가자고 두 손으로 맞잡고 공동선언을 한 것도 이런 새로운 국제협력 체제와 철학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의 주제를 6.15 정신과 21세기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축사해 주실 우상호 위원장님,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과 학술회의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실 박명규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동 주최한 한석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장님과 사회자 박한수 김대중 평화센터 기획실장, 장신기 김대중 도서관 연구원, 그리고 김대중 기념사업회,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기념식에서 통일문학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누구보다도 오늘 기념식과 학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영입돼서 첫 번째 총선을 치렀던, 그리고 그 낙선했던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2개월 후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를 보면서 한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남과 북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나의 회담을 하기 위해서도 이 크나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교훈을 느꼈습니다. 6.15 정상회담을 기화로 반목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참으로 6.15 정상회담이 하나의 기로가 되었다 하는 그런 감동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남북관계 상황이나 국제 질서를 보면서 매우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6.15 정신의 핵심은 자주와 협력이 기치라고 생각합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 큰 정신, 이것은 변함없이 실천되어야 하는 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와 협력 이외의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 한 번 더 큰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권의 성격이 바뀌었다 하나 남과 북의 협력을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대화하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6.15 선언의 의미를 다시 올바르게 재해석하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가야 할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 잘 검토되고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님, 한석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관장님, 권무갑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그리고 김성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 오늘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은 안 오셨네요. 거기 제가 못 봤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우상호 의원님과 서른 의원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6.15 통일문학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6.15 22주년을 맞아 6.15 정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6.15에 대해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만 기억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6.15 남북 정상회담이 단순히 정상 간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45년 분단, 1950년 전쟁을 치른 이후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이라는 기본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대결 구도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분단과 대립은 고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방북과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은 비로소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6.15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당시 6.15 정상회담에 음으로 양으로 기여하신 분들이고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주신 주역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지도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재의 남북관계는 2000년 당시의 국민적 기대에 비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 간 신뢰의 자산은 여전히 부족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을 발사하며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대결적 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정세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입니다. 하루속히 북한 당국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힘든 시기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삼지 않고는 더 크고 더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대북 정책을 이어달리기라고 규정한 것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여줬던 유연한 자세, 역대 보수 정권들이 지켜왔던 안정적인 태도, 이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22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대화와 합의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 14선언과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언제라도 북한이 호응해 오기만 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뛰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6.15 정신을 찬란히 꽃피워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인 동시에 2인 삼각이기도 합니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대북 정책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시각이 서로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 다름이 대북 정책의 걸림돌이 되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다름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의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보수 정권의 첫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반도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6.15의 참된 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6.15 정상회담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